손가락 관절이 너무 뻣뻣해서 아침에 옷단추를 채우는데 10분이 걸리신 적 있으신가요?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서 계단 오르기가 두려우신가요? 72세 김영자님도 똑같은 고통을 20년 동안 겪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손가락이 꼼짝도 안 해서 물컵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면 무릎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서 침대에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날씨만 흐려도 온몸이 쑤셔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주사도 일주일이면 효과가 사라졌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해도 거절하기 바빴습니다. 같이 가고 싶어도 무릎이 버틸 수 없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김영자님의 딸은 엄마가 점점 집 안에서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영자님은 마트에서 생강을 사면서 꿀 한 병을 함께 집어들었습니다. 사실 그냥 생강차에 맛을 내려고 산 건데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생강과 꿀의 조합이 염증에 좋다는 글을 보셨습니다. 별 기대 없이 다음날 아침 공복에 생강차를 끓여서 꿀 한 숟가락을 넣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하게 손가락이 평소보다 덜 뻣뻣했습니다. 무릎을 굽히는 게 조금 수월했고 오전 내내 몸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 계속 같은 방식으로 마시자 확실히 달랐습니다. 일주일을 이어가자 아침 손가락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었고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덜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생강차 정도로 20년 관절염이 나아진다고? 그럴 리 없어.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35년간 한방영양학과 항염식품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달라지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생강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조합으로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첫째, 생강차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을 모르고 지나가시게 됩니다. 둘째, 생강 끓이는 온도를 틀리면 효과가 제로가 되는데 그 정확한 온도를 모르고 지나가시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달라지는 몸의 신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김영자님은 부산에서 혼자 지내시면서 20년 동안 무릎 통증과 손가락 관절염으로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52세에 처음 손가락이 뻣뻣해지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55세가 되자 아침마다 주먹을 쥐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단추 채우기, 수저 잡기, 심지어 문손잡이 돌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58세엔 무릎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장 보러 30분만 걸으면 무릎이 부어올라서 쉬어야 했습니다. 계단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엘리베이터만 이용했습니다. 5층에 사시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하루 종일 집에 갇혀 계셔야 했습니다. 60세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온몸이 쑤셔서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2시, 3시의 통증 때문에 깨서 아침까지 뒤척이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이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낮엔 늘 피곤했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려면 무릎을 구부려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설거지하려고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요리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칼질할 때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서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매 끼니를 간단한 죽이나 배달 음식으로 때웠습니다. 딸이 가끔 찾아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텅 비어 있거나 오래된 반찬만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안 드시면 어떡해요? 제대로 된 식사 좀 하세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김영자님의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식들을 더 걱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던 동창회 모임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식당까지 걸어가는 것도 식당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전화해서 영자야, 오늘 나와 하면 미안해, 몸이 안 좋아서라고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이해해 주더니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65세 생일날 딸이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촛불 불어요. 하지만 김영자님은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촛불을 제대로 집지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김영자님은 혼자 울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병원은 수없이 다녔습니다. 정형외과에서 X-레이를 찍었더니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나이 드시면 당연한 겁니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일주일 정도는 괜찮았지만 곧 다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아봤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거였습니다. 치료받는 동안은 좀 나은 것 같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원점이었습니다. 한의원에도 가봤습니다. 침을 맞고 한약을 석 달 먹었습니다. 120만 원이 들어갔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건강식품도 여러 가지 시도했습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오메가3.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1년을 꾸준히 먹었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뻣뻣했고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주변에서 좋다는 건 다 해봤습니다. 파스도 붙여봤고 온찜질도 해봤고 냉찜질도 해봤습니다. 통증이 조금 덜한 것 같다가도 다음 날이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젠 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김영자님은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김영자님이 겪은 고통의 절반은 잘못된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첫째, 생강차에 설탕을 넣는 겁니다. 단맛을 내려고 설탕을 한 숟가락 넣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설탕은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정제된 백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 과정에서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하루에 설탕 25지 이상 섭취 시 관절 염증 수치가 40%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강차 한 잔에 설탕 한 숟가락이면 약 5지입니다. 하루 3번 마시면 15지입니다. 여기에 다른 식사에서 섭취하는 설탕까지 합치면 쉽게 25지를 넘깁니다. 더 큰 문제는 설탕이 생강의 항염 효과를 직접 방해한다는 겁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체내에서 COX-2라는 염증 효소를 억제합니다. 그런데 설탕은 오히려 이 COX-2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즉, 생강이 염증을 줄이려고 하는데 설탕이 반대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 앞으로 갈 리 없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도 이를 경고했습니다. 항염식품에 설탕을 첨가하면 효과가 5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강차에 설탕을 넣어 드셨다면 생강의 효과를 절반도 못 보신 겁니다. 둘째, 생강을 너무 오래 끓이는 겁니다. 오래 끓여야 진하고 효과도 좋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은 열에 약합니다. 100도에서 30분 이상 끓이면 진저롤의 70%가 파괴됩니다. 대신 쇼가올이라는 다른 성분으로 변합니다. 쇼가올도 항염 효과가 있긴 하지만 진저롤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쇼가올은 자극이 강해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공학과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생강을 15분 끓였을 때 진저롤 함량이 가장 높았고 30분 이상 끓이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물 500ml에 생강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를 썰어 넣고 약한 불로 정확히 15분 끓이는 겁니다. 15분이 핵심입니다. 12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닙니다. 끓기 시작하면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15분 후 불을 끄고 뚜껑을 덮은 채로 5분 뜸을 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진저롤이 최대한 보존되면서도 충분히 우러납니다. 김영자님도 처음엔 생강을 30분씩 푹 끓였습니다. 진하게 먹어야 효과 있겠지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15분으로 줄이고 나서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뜨거울 때 바로 꿀을 넣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흔한 실수입니다. 생강차를 끓여서 뜨거울 때 바로 꿀을 넣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꿀의 효소는 65도 이상에서 파괴됩니다. 꿀에는 디아스타아제, 인버타아제 같은 소화 효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들이 생강의 진저롤 흡수를 돕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생강차에 바로 넣으면 이 효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그냥 단맛만 내는 설탕이랑 다를 게 없어집니다. 유럽식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꿀을 60도 이하에서 섭취했을 때와 70도 이상에서 섭취했을 때 효소 활성도가 무려 10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생강차를 끓인 후 컵에 따르고 2분에서 3분 정도 식혀야 합니다. 손가락을 살짝 담가봤을 때 뜨겁지만 참을 만한 정도면 딱 좋습니다. 대략 60도 정도입니다. 이때 꿀을 넣으면 효소가 살아있는 상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재고 싶으시면 식품용 온도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3,000원 정도면 마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님은 처음엔 이걸 몰라서 뜨거울 때 바로 꿀을 넣었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마셨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온도가 중요하다는 글을 보고 식혀서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식후에 마시는 겁니다. 밥 먹고 나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좋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효과를 떨어뜨리는 큰 실수입니다. 식후에는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쁩니다. 이때 생강차를 마시면 생강의 유효 성분이 다른 음식물과 섞여서 흡수가 늦어집니다. 해외 연구를 보면 공복에 항염식품을 섭취했을 때 식후에 먹었을 때보다 혈중 농도가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같은 양을 마셔도 공복에 마시면 3배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수하고 양치하신 다음 아침 식사 30분 전에 생강차를 마시는 겁니다. 왜 30분이냐고요? 생강과 꿀의 성분이 소장까지 가서 흡수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대략 20분에서 30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위장이 비어 있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만약 20분 만에 아침을 드시면 흡수가 덜 됩니다. 40분을 기다리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고요. 딱 30분이 최적입니다. 김영자님도 처음엔 생강차 마시고 바로 아침을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30분 간격을 두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 공책에 적으셨습니다. 이렇게 4가지 실수만 피해도 여러분의 생강차 효과는 지금의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럼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의 과학적 비밀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진저롤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인데 이게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닙니다.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COX-2 효소와 LOX 효소를 동시에 억제합니다. 이건 일반 진통제가 하는 작용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연구팀이 관절염 환자 247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생강 추출물을, 다른 그룹은 가짜 약을 6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생강 그룹은 통증이 평균 40% 감소했고 관절 기능도 30% 개선됐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80명을 대상으로 생강차를 하루 2번, 3개월간 마시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RP라는 염증 지표가 평균 35% 감소했습니다. CRP는 체내 염증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낮아진다는 건 실제로 몸속 염증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강만 먹으면 흡수율이 낮다는 겁니다. 위산이 강해서 진저롤의 상당 부분이 위에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소장까지 도달하는 양이 30%도 안 됩니다. 여기서 꿀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둘째, 꿀과 생강의 시너지입니다. 꿀에는 천연 효소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디아스타아제와 인버타아제라는 효소가 소화를 돕습니다. 이 효소들이 생강의 진저로를 감싸서 위산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마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저롤이 안전하게 소장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꿀과 생강을 함께 섭취했을 때 각각 따로 먹었을 때보다 항염 효과가 2.3배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입니다. 1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겁니다. 꿀 자체도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꿀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관절염은 활성산소가 연골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꿀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니까 생강의 항염 효과에 더해서 이중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교 연구팀이 마누카 꿀로 실험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에게 매일 꿀 20질 섭취하게 했더니 8주 후 관절 통증이 평균 25% 감소했습니다. 생강 없이 꿀만으로도 이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생강과 꿀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셋째, 정확한 실행 방법입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하세요. 생강 한 뿌리에서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를 잘라내세요. 약 30지 정도 됩니다. 생강은 반드시 신선한 걸 사용하세요. 마트에서 고를 때 단단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걸 선택하세요. 무르거나 주름이 많으면 오래된 겁니다.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껍질 바로 아래에 영양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주세요. 두껍게 썰면 성분이 덜 우러나고 너무 얇게 썰면 쓴맛이 강해집니다. 이 정도 두께가 적당합니다. 물 500ml를 냄비에 붓고 썰은 생강을 넣으세요. 센 불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이세요. 뚜껑을 덮고 정확히 15분 끓이세요. 타이머를 꼭 맞춰 놓으세요. 15분 후 불을 끄고 뚜껑을 덮은 채로 5분 뜸을 들이세요. 이 5분이 중요합니다. 여열로 더 우러나면서도 진저롤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5분 후 뚜껑을 열고 컵에 따르세요. 그리고 2분에서 3분 기다리세요. 온도가 60도 정도로 내려갈 때까지요. 손가락을 살짝 담가봤을 때 뜨겁지만 참을만 하면 됩니다. 이때 꿀을 넣으세요. 티스푼으로 하나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약 15지 정도 됩니다. 잘 저어서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 마시고 30초 정도 입안에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구강점막에서도 흡수가 시작됩니다.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김영자님도 처음엔 빨리 마셨는데 천천히 마시는 걸로 바꾸니까 효과가 더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시고 나서 30분 뒤에 아침을 드세요. 이 30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강과 꿀의 성분이 소장까지 가서 흡수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0분 동안은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하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신다면 7시 10분에 생강차를 마시고 7시 40분에 아침을 드시는 겁니다. 알람을 2개 설정해 두세요. 기상 알람과 식사 알람입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하면 몸이 자동으로 기억합니다. 김영자님은 공책에 매일 생강차 마신 시간과 하루 통증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자신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첫날엔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 일주일 계속하시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효과를 더 높이고 싶으시면 추가 재료를 넣어보세요. 강황가루를 티스푼 반 정도 추가하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생강의 진저롤과 시너지를 내기 때문입니다. 강황은 마트 양념 코너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강차 끓일 때 생강과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레몬 한 조각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생강의 항산화 작용을 돕습니다. 단 레몬은 생강차가 식었을 때 짜 넣으세요. 뜨거울 때 넣으면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계피를 조금 추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더해집니다. 관절은 따뜻해야 통증이 덜합니다. 계피 스틱 반 개 정도를 생강과 함께 끓이시면 됩니다. 단 계피는 너무 많이 넣으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소량만 사용하세요. 김영자님은 처음엔 생강과 꿀만 사용하셨습니다. 한 달 후부터 강황을 추가하셨고 2달째엔 레몬까지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무릎 통증이 더 빠르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본 레시피에 익숙해지면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단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본인 몸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외출할 때는 보온병에 생강차를 담아가세요. 아침에 미리 끓여서 보온병에 담고 꿀은 작은 용기에 따로 담아가세요. 밖에서 마실 때 꿀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요즘 나온 보온병은 12시간 보온이 되니까 충분합니다. 여행 가실 때도 생강 조금과 꿀 작은 병만 챙기시면 어디서든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김영자님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 손가락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주먹을 쥐는데 10분 걸리던 게 5분으로 줄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무릎 통증도 완화됐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덜했고 시장 보러 가도 예전보다 오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날씨가 흐려도 예전만큼 온몸이 쑤시지 않았습니다. 잠도 푹 잘 수 있게 됐습니다. 2달째엔 친구들과 가벼운 등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김영자님은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이렇게 걸을 수 있을 줄 몰랐어. 친구들도 놀랐습니다. 영자야, 어떻게 한 거야? 무릎이 다 나았네. 부산에 사는 68세 박순자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15년 동안 손가락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다가 이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3주 만에 손가락이 부드러워졌고 2달 후엔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이정혜님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수술이 두려워서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석 달 후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답니다. 연골 상태가 좋아졌네요. 당장 수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혜님은 수술을 미루고 지금까지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6개월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생강차 한 잔, 꿀 한 숟가락, 30분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물론 하루 이틀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70%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실 겁니다. 손가락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무릎 통증이 조금 덜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수월해지는 걸요. 오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생강차에 설탕을 절대 넣지 마세요. 염증만 악화시킵니다. 둘째, 생강은 약한 불로 정확히 15분만 끓이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셋째, 꿀은 60도 이하로 식혔을 때 넣으세요. 뜨거울 때 넣으면 효소가 파괴됩니다. 넷째, 아침 공복에 마시고 30분 후 식사하세요. 이 타이밍이 흡수율을 3배 높입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관절 건강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잘못 관리하면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옷 입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외출이 두렵습니다. 날씨만 흐려도 온몸이 쑤셔서 하루 종일 누워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활동 반경이 점점 줄어들고 친구 만나는 것도 줄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부드럽고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계단도 무리 없이 오르내릴 수 있어서 외출이 즐겁습니다. 날씨가 흐려도 예전만큼 쑤시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등산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친구들과 약속도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하나를 제안합니다. 지금 마트 가셔서 생강 한 뿌리와 순수 꿀 한 병을 사오세요. 내일 아침부터 공복 생강차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상 알람과 함께 생강차 준비 알람을 지금 바로 설정해 보세요. 7시에 일어나신다면 7시 10분 생강차, 7시 40분 아침 식사, 이렇게 알람 2개를 설정하세요. 첫날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이어가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면 손가락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2주가 지나면 무릎 통증도 완화되고 계단 오르는 게 덜 힘듭니다. 한 달이면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아침 공복 생강차를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결심을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일주일 후 변화를 느끼시면 다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손가락이 부드러워졌어요. 무릎이 덜 아파요. 이런 경험담들이 다른 분들께 큰 희망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아침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없이도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